뉴욕 증시는 고용시장과 노동 생산성 등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영향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지수별로 2% 안팎씩 급등했습니다. 다우도 200포인트 넘게 올라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1% 내외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이 나란히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유동성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리세 총재는 유동성 확대 조치를 일부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영국은 양적 완화 정책에 250억 파운드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6일 발표될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석유 수요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나흘째 오르며 종가기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호재가 만발했던 뉴욕 증시, 결국 다우는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2%대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우도 딱 2% 정도, 200포인트 올라서 16,000포인트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노동 생산성 등의 고용 지표도 좋았고요. 시스코 시스템즈를 포함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호재도 역시나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상승폭을 키웠던 것은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동양증권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다시금 만선을 회복한 것이 며칠 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제의 급등은 저도 좀 예상을 좀 못했던 의외인데요. 네. 일단은 뭐 제일 컸던 게 장 막판에 세제 혜택 연장이 좀 이렇게 수요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증가를 좀 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좀 이렇게 많이 이번 주 좀 증시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변동성을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전날에 좀 이렇게 매물대가 좀 많이 빠져나왔던 게 오히려 내일 나타날 고용 보고서에 대한 그 우려도 좀 약간 불식시킬 수 있었고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게 오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그 생산성 지표 그다음 노동 그 비용 지표 같은 게 발표되면서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일말의 그 불안감을 좀 많이 완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좀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다우 그 지수 차트 보면서 일단 간단히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큰 폭의 그 추세선은 지금 이제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 이제 깨지 않고 일단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점을 계속 지금 높여가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예전에 봤던 패턴과 좀 비슷하게 보시면 지금 현재 21선을 한번 이렇게 깨뜨렸을 때 깨뜨리고 나서 뚫고 갔던 구간이 지금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상승을 좀 많이 그 추세를 타고 있는 편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했을 때가 21선을 다시 또 회복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용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부식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좀 21선을 깨뚫는 그런 패턴이 나와줬었는데요. 일단은 또 좀 특이하게 만선까지 좀 회복했던 그런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다소 약간 그렇게 크게 좀 많이 회복은 좀 되지 않았는데 네. 오늘 고용 보고서도 이렇게 예상 전망치보다도 좀 양호하게 나온다면 아마 만선을 다시 좀 뚫고 21선 이상을 좀 뚫으면서 한 전고점도 한번 타진해 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고용 관련해서 예비 지표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용 보고서보다는 조금 작은 고용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밤 더 큰 폭의 추가 상승을 예고까지 하셨는데 일단은 고용 쪽 지표를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죠. 사실상 그 앞에 ADP에서 발표했던 민간 고용 보고서도 좋았어서 오늘 밤에 이제 나올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전날 밤에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항상 목요일에 나오는 게 이게 또 좋았고 노동 생산성도 큰 폭의 상승을 그렸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이렇게 호재로 좀 많이 작용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시장 전망치보다도 발표치가 상당히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1만 2천 명 정도를 일단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진짜 전망치는 한 52만 3천 건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치보다 좀 많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일단은 그 경기 수요에 대한 그 회복 조짐을 좀 많이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또 생애 최초 그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그런 분석이 좀 많이 제기됐는데요. 일단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좀 나타내 보겠는데요. 네. 일단 뭐 최근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좀 그 생각보다 좀 나타내야 될 게 일단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든 그 4주 평균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적인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이어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게 지표 개선에 좀 큰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일단 비농업 부문 생산성, 노동 생산성 부분도 좀 많이 큰 폭으로 일단 발표치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전망은 한 6.3% 정도를 제가 전망을 했는데요. 좀 사상 최고로 나와서 한 9.5% 정도로 6년 내 최대폭으로 좀 나타나면서 노동 생산성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단위 노동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에 비해서 실제로 발표됐던 게 마이너스는 5.2% 정도. 아직도는 좀 이렇게 마이너스대 머물러 있지만은 생산 비용 자체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회복 조짐이 좀 나타내고 있다는 게 좀 일단 호재를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노동 생산성 자체가 일단 그 연율로 따져버리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회복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최근 들어 가지고는 노동 생산성 자체가 큰 폭으로 좀 생산을 쉽게 말해서 단위 노동당 생산성 비율이 굉장히 좀 높게 이렇게 좀 많이 책정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고용 지표 보고서에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이후에 최저를 기록을 했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노동 생산성 부문은 6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표적으로는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실적 얘기를 해보죠. 사실 오늘 밤, 그러니까 전일 밤에 열렸던 간밤에 열렸던 요 장 그 전장에서 마감을 한 뒤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을 내놓았잖아요.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나스닥이 또 많이 올랐어요. 예, 일단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호재로 좀 많이 작용했습니다.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시스템즈가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근데 시스코 시스템즈가 급등하면서 다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컸던 게 일단 나스닥 종목들을 좀 많이 이끌어줬던 게 좀 이렇게 큰 영향을 좀 많이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주가폭이 약간 좀 완화됐지만 일단은 한 2.75% 정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 좀 크게 좀 이끌어가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많이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반도체 그 값이 일단 내년에 한 10%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인텔도 같이 좀 이렇게 덩달아 그 차트를 뉴욕 그 지수를 좀 이끌어 주는데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서치인모션 쪽에서도 뭐 호재거리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리서치인모션도 일단 자사주 매입 그 발표가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일단 전형적으로 일단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같이 그 변동성이 좀 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큰 호재를 좀 작용해주는 하나의 그 주가 흐름을 좀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도 좋았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이어지는 모습 속에 결국 오후 들어서 또 하나의 호재거리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었잖아요. 예, 어제 그 전전이라고 좀 약간 틀렸죠. 전전은 이제 신용카드 악재 신용카드 악재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밀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좀 반대로 또 정부에서 또 한번 또 크게 좀 호재를 좀 많이 작용했는데 일단 세제 혜택안이 좀 그 세제 지원 그 안이 좀 이렇게 연장되면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일단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단 바닥을 쳤다는 그런 부분도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세제 지원안 연장에 의해 가지고 뭐 다른 관련주들도 좀 많이 좀 급등세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올해까지는 좋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그 전망에 관련됐던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세제 혜택 지원 때문에 제일 컸던 게 일단 전전일날 좀 급락했던 은행주들이 다시 좀 회복을 했던 게 좀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말씀하셨던 뭐 주택 관련주, 은행주뿐만 아니라 유통주들도 흐름이 괜찮았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매 구매 유통 지수가 좀 이렇게 좋게 전망이 좀 좋게 나오면서 유통 관련된 주가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 유통업체 중에서 10월 매출 증가가 좀 가장 컸던 칠드런스 플레이스와 그다음 갭이 각각 한 8%에서 한 4%대 정도 급등하면서 일단 그 유통업주도 그 시장의 좀 흐름을 좀 좋게 이어갔던 그 장중의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정말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들어봤지만 정말 호재거리밖에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우가 만선을 회복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특별히 그 내용 속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크게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오늘 밤에 크게 발표될 정말 FOMC와 함께 이번 주에 양대 산맥 지표로 뭐 변수로 꼽지 않았습니까? 예,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도 좀 늦출 수가 있었는데 오늘 밤에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 일단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는 굉장히 큰 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시장에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비농업 분야 그 노동자 수가 그 이전치보다는 일단
이전치보다 이제 전망치가 좀 이렇게 소폭 좀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좀 나타낼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노동자 수가 좀 예전보다도 좀 많이 좀 증가했다는 이제 그런 패턴을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농업 분야 노동자 수의 증가를 우리가 좀 많이 그 이슈를 좀 삼아야 될 게, 일단 실업률은 그 뭐 정부 기관에서 내뱉는 그 이슈지만 그 비농업 분야 노동자 수 같은 경우 고용 보고서에서 제일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일단은 비농업 분야 노동자 수 자체가 일단 이게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게 개인 소득으로도 많이 연결이 되고요. 네. 최근에 좀 개인 소득 자체도 좀 많이 연결될 수 있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용도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뭐 비농업 분야 노동자 수는 이제 증가했던 그 이전치에 비해서 예상치가 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에, 일단 10월 실업률은 소폭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이게 뭐 시장에서는 분석하기에 최근에 보면은 경기 회복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면서 네. 그 이번 주에 발표했던 게 제조업 지수는 좀 늘었지만 오히려 서비스업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 실업률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그 일반 그 구매자들이 필요한 물품만 일단 제조업에서는 많이 허용은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서비스업 부분에는 아직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다는 거. 거기까지 가야 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패턴이 아마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이슈가 제기되면서 경기 회복이 좀 두달될 수도 있다라고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될 게 한 0.1%포인트 정도 좀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는 일단 지금은 부합될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소폭 증가되면서 일단은 지표는 약간 호전적으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9월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치에 비해서 일단 소폭 좀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다 보니까 네. 일반 투자자분들 많이 좀 확인을 못 하시는데, 네. 일단 미국 실업률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된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실업률 차트를 한번 나타내는데요. 네. 자. 실업률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말해서 실업 상태가 지금 갈수록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일단은 뭐 전문가들은 일단 내년 10월 이후로 일단 실업률 자체도 좀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는 굉장히 좀 실업률이 좀 아직은 큰 폭의 지금 이제 증가세 이후에 지금 이제 빠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아마 그 미국의 실업률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차트 보니까 그야말로 실업률이 정말 가파르게 늘어났구나. 2006년부터 하는 것을 다시금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10월에 실업률이 26년 내 최고치였던 9.8%였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지금 예상치가 11월의 경우인 거죠. 0.1%포인트 오른 9.9%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것이 두 자릿수 상승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 경우에는 장이 또 크게 한번 출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일단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밤에 발표될 지표 일정들 한번 챙겨봤는데요.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일단 다음 주는 월요일은 특별한 그 지표 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또 미국에서는 좀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재향 군인의 날 전야제가 시작됩니다. 일단 주식시장에는 특별히 뭐 문제는 없고, 일단 채권 시장이 조기에 배당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또 재향 군인의 날이 좀 행사 잡혀가지고, 뭐 다른 시장, 주식시장은 또 특별하게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기관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그냥 뭐 상품 시장, CBOT 시장이 좀 휴장을 하고요. 네. 일단 목요일 날 발표되는 게 오늘과 마찬가지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원유 재고 보고서, 그리고 10월 재정 지수가 좀 발표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9월 무역 수지와 10월 수출입 물가, 그리고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주요 그 지표 이슈는 일단은 없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관련되는데, 일단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그 발언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유럽 증시도 보니까 상승 마감을 했던데요. 역시나 미국발 뭐 여러 가지 지표 개선 영향도 있었겠고, 나름대로 또 유럽에서도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영국 쪽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 금리 동결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 유럽 연합과 그다음에 그 영국에서 금리를 1%대로 이제 동결하면서 일단 이게 그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 실적들도 일단 개선도 좀 많이 됐었고요. 일단은 뭐 기업 실적부터 일단 따져버리면 도이체텔레콤이 3분기에 이제 순이익이 한 7.2% 증가하면서 한 2.2% 상승했고요. 그리고 뭐 BNP 바리바도 이제 3분기 순이익이 한 45% 증가하면서 한 3.29% 정도 상승하면서 실적 호재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일단 유로존하고 영국이 기준금리를 일단 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일단 이게 지수에 좀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뭐 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한 250억 파운드 정도 더 추가해서 총 한 2천억 파운드 정도까지 이제 확대 시행한다는 게 양적 완화를 확대 시행한다는 게 아마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례적으로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일단 출구 전략 추진 시기를 한 번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을 좀 많이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그 시사 발언 때문에 일단 연준에서도 좀 약간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연준은 이제 전전일 날 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기간 동안 저금리로 가겠다. 예, 그렇게 이제 지표를 좀 가져갔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양대 중앙은행 중에 하나 이제 유럽 그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으면 아마 그 연준에서 좀 약간 다음 차기 연준에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월 또 미국의 FOMC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 유가 움직임 한번 보겠는데 나흘 만에 결국 하락했어요. 금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네요. 금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수요 우려가 좀 굉장히 좀 컸었는데요. 전전일날 일단은 유가가 그 원유 재고 보고가 400만 배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던 게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외국에 대한 수입 그 원유가 일단 한 마이너스 8% 정도 줄어들면서 올해 그게 기존에 있던 그 재고가 좀 많이 좀 이렇게 팔려 나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냐, 그 원유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라는 그런 그 우려감 때문에 일단 국제 유가가 지금 나흘 만에 좀 하락하면서 한 79.62달러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이제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고공행진을 지금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지수가 좀 이렇게 급등하면서 또 안전자산 선호 효과가 좀 많이 좀 완화되면서 일단은 그 달러가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금값이 다시 좀 크던데요. 일단 준비한 차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어제도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슈화 됐던 게 금이 가는 어느까지 올라갈 것지는 많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게 금시장 차트를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금시장 차트인데요. 이게 8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금시장 차트를 한 200일선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보시면 한번 금값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날짜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다시 빠졌다는 시기가 한 2000년에서 2001년도 사이거든요. 2000년에서 2001년도 사이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금값이 지금 현재까지 사상 최고로 지금 현재 떠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준비했던 차트가 또 미 달러화 차트도 같이 있습니다. 미 달러 차트도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미 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례적으로 2000에서 2001년도 사이부터 미 달러는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급락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런 그 미국 달러 차트하고 그다음 금 차트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지수의 그 여기 용역 자체는 아마 상반된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달러화 자체가 다시 또 강세로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금 지수나 아니면 금 가격 자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 좀 덧붙이면 특히 금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화폐 가치로서도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 정부들의 안전 마진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달러 가치가 급등한다 그래가지고 금값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전 마진이라는 게 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유 자본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신 뭐 달러 같은 경우는 그 화폐 가치로서만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달러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급등세를 가치를 탄다 그러더라도 금값 같은 경우는 조정은 받겠지만 급하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가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분들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뭐 2000년도 그리고 2001년도에 그렇게 빠지고 급하게 올라갔던 금값이 쉽게 그 가파른 상승세가 꺾일 것 같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프로그램 폭탄을 맞으면서 사실상 1550대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우가 만선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네. 예, 전일 증시는 우려했던 부분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4천억 이상 줄어들며 반등 하루 만에 15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백어데이션 상황이 지속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며 강력한 매수 주체가 없는 국내 증시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3조 3천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였고요. 이 같은 거래량 부진과 취약한 수급 상태가 겹쳐서 조금만 매물이 나오면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즉 백어데이션으로 출회된 프로그램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지자 수급상 균형이 깨진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금일은 악화된 베이시스가 개선되며 콘텐고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가를 확인하면서 매매 시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투자 변수로는 환율 하락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급락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15일 종가 기준으로 1155.1원을 기록한 후 어제는 1.4원 상승한 117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하락세가 멈추고 오히려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율 안정세가 지속되고 단기적으로 환율이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파른 환율 하락으로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던 자동차, 정보기술 등 낙폭 과대된 수출주에 대한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율 흐름도 좀 일단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베이시스가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백어데이션 상태가 콘텐고로 조금 전환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요 며칠 흐름을 봤을 때는 백어데이션이 그대로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계속 악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올 확률이 사실상 높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만약 그럴 때는 또 오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포함해서 오늘 투자 전략들 좀 세워주시죠. 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는 아직 강력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렁이고 있으며 저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 밖의 큰 감소세를 보인 것과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라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 예상되지만 금일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관찰하며 강한 현물 매수세가 없다면 일단 120일 이동평균선인 1530선 부근까지는 공격적인 매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프로그램 매물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중소형주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 영향권에서 피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 종목이 시장을 끌고 나가기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틈새 대한 정도로 접근해야 하겠고요. 또한 지수를 중심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장일수록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 그중에서도 4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군들로의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린다면 고려아연, NHN, 현대건설, SK에너지, 그리고 글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이미 4분기 실적 기대치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4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내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전일 하락장에서도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웹더독 현상이 좀 일게 되면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이 날 수가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4분기 실적 호전 종목 몇몇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제 고려아연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의 일치 종목으로는 NHN을 들고 싶습니다. 네. 추천 이유로는 우선 NHN은 4분기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실적 호전주라는 점입니다. 실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4분기가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수기로서 검색 광고의 단가 상승이 예상되고 9월부터 상용화된 C9의 아이템 판매가 본격화된다는 점, 부진하던 기업들의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이 결산을 앞둔 연말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수급 상황 역시 좋습니다. 10월 이후 줄곧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국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고점을 상향 돌파한 전일에도 매수세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5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그래 어제 보니까 또 모건 스탠리에서요. 이제는 그 NC소프트에서 NHN으로 갈아타라 뭐 이런 리포트도 냈더라고요. NHN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망 들어봤는데요.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의 최용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 어떤 내용들 다루게 될지 먼저 예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11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동결하고 지금 현 수준인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같은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장단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의 담합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해서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굵직굵직한 외국의 대형 항공사들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내지 수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 시행을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요. 노사가 대립을 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스스로 전임자 숫자를 줄여서 군살빼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량을요 2005년 대비 4% 감소 정도로 가닥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계속해서 조금 목맨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인데 자세한 기업들 반응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녹색교통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혼합 통행료라는 것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김성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외신부터 다뤄보죠. 어제 11월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가 간밤 말고 그 전날 밤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초저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FRB는 현지 시간으로 4일이죠. 그저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인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통화팽창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는데요. 통화팽창정책을 유지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경기 회복세가 기대보다는 미약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통화팽창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힌트를 주느냐라는 여부였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수정을 시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FOMC는 exceptionally low 또는 for an extended period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같은 표현은 지난 3월부터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for an extended period.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당 기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분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그 상당 기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체로 6개월쯤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는 FRB가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고용 시장의 안정 여부가 금리 정책 변화의 최대 관건이라는 또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9.9%로 예상되고 있는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치고 오를 경우에는 FRB 금리 인상이 시기가 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봄까지 실업률이 오를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이 적어도 내년 봄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효과 또 부정적인 효과 좀 나눠서 살펴보죠. 예. 모든 정책에도 양면성이 있기 나름인데요.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장기 제로금리 정책은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여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달러 약세에 따른 상품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자산 버블 형성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은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FRB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될 때 급격하게 자본이 유출되면서 네. 시장이 동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닥터 둠으로 알려진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러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저금리에 따른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글로벌 자산 거품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FRB가 나중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글로벌 자산 거품이 아주 고통스럽게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은 달러화 약세로 인한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또 국제 수지가 된다거나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제로금리가 오랫도록 지속될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FRB가 원하고 있는 출구 전략이 연착륙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국내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공정거래위원회가요, 항공사들의 담합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한 26곳 정도의 제재를 가하기도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굵직한 외국계 항공사의 리스트도 지금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담합인지요? 네, 공정위가 최근 수개월 동안 국내외 항공사들이 유료 할증료를 포함한 운송 요금의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국내 항공사 2곳과 해외 대형 항공사 24곳, 그러니까 모두 26곳에 이르는 항공사의 국제 카르텔을 적발해서 네. 제재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행위는 항공사들이 화물 운임을 사전에 합의해서 올렸다는 건데요. 항공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부가 운임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담합을 해서 운임 인상을 요구했는데다가 유료 할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정위가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해외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인데요. 공정위는 그동안 비타민이나 복사용지 등 과거 3차례에 걸쳐서 국제 카르텔을 적발해서 제재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 뭔가 좀 확실히 좀 작심을 한 듯 보이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재 대상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6곳이나 되면 파장도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과징금 규모가 엄청나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항공사들의 국제적인 담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재작년인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근 3년 동안 15개 업체에 대해서 16억 달러라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과징금도 최소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른다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이 같은 과징금이 그동안 한국 기업의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낸 벌금에 비한 그 생각을 한다면은 아주 과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좀 많이 냈다라는 얘기시네요. 예.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카르텔 제재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항공사들에 대한 이번 제재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외국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지만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노조 관련 소식 한번 볼게요.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 이걸 지금 두고 노사가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대기업에서 전임자 수를 스스로 줄였다라고 해서 좀 화제예요. 네. 네,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이제 끌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 노조인데요. 네. 노조 스스로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 12개의 부서를 7개 실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노조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가 됩니다. 또 이번 규약 개정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이 조만간 본격 시행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도 도치이기도 한데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조직 통폐합 작업의 일환으로 전임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에서는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55명의 전임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 노조가 15년 연속이나 분규가 없었던 것이 괜히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역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라는 소식인데, 글쎄요, 당초 뭐 동결할 것이냐, 4% 감축할 것이냐, 두르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4%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유력하게 네.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난 2005년과 대비해서 4% 감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4% 감축안은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고 있던 방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은 청와대와 여당은 중기 목표치 가운데 가장 높은 쪽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네. 아직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2005년 배출량 대비해서 동결을 하거나 또는 4%를 감축한다는 그런 최종안이 상정돼 있지만은 사실상 후자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녹색성장위원회는 어제 오전 청와대 보고에서 가장 낮은 목표치였던 2005년 대비 8% 감축안을 제외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결안과 4% 감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목표는 약간 이상적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옳다고 밝히면서 4% 감축안에 무기를 실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결이 아니라 2005년 대비 4%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반응 당연히 조금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 좀 일러주시고 앞으로 일정도 한번 챙겨보죠. 예, 기업들은 4% 감축 가장 높은 그 목표치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감을 하고 동참을 하지만은 네.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발적이면서 단계적으로 감축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정경련에서는 업종별로 부담이 다를 것이라면서 국가 발전과 업종별 경쟁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이제 큰 틀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부터 부문별, 업종별 세부 목표를 세울 계획인데요. 또 어제 이제 지식경제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국토해양부가 녹색성장위원회에다가 녹색교통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보고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주요 내용 간략하게 좀 추려주시죠. 네.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녹색교통 추진 전략의 핵심은 현재 도로나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제에서 벗어나
철도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와 전기자동차, 대중교통 등 이른바 녹색교통의 이용을 늘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혼합 통행료 징수를 크게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러면 내년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과 강남의 주요 도로에 혼합 통행료를 물리고 이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복합 환승센터 10곳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 사용 제도, 즉 카쉐어링을 도입하고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운전 습관을 위해서 에코드라이버를 운전면허 시험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튼 정부 분위기를 감지한 탓인지요. 지금 테마주 쪽에서도요. 이제는 더 이상 녹색 관련 테마가 도로 쪽의 인프라가 아니라 철도로 옮겨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김성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호재가 만발했던 간밤의 뉴욕 증시 다우가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203포인트 올랐고요. 2% 상승해서 1006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특별히 나스닥도 2.4%나 오르는 주요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시스코 시스템즈 등의 실적이 좋았던 것이 나스닥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표도 좋았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노동 개선, 생산성이 모두 개선이 되면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 쪽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을 좀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안도 통과되면서 오후 들어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 같은 미국장 바탕으로 해서 오늘장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